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5일입니다. 항상 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참 진짜 간밤에 지금 또 비가 중부 지역으로 지금 충청도 지역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전라도 지역을 해서 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죠. 서울도 어저께 오후부터는 비가 좀 그래도 많이 잦아들어서 괜찮은 줄 알고 저도 아침에 방송 올 때 항상 오던 길로 이렇게 여의도를 진입하려고 했는데 또 새벽부터 막았더라고요. 한강 수위가 다시 높아져가지고 그리고 한강을 옆에 이렇게 딱 보는데 진짜 물이 무서워요. 그죠? 근데 지금 충북 괴산 쪽에 괴산댐은 지금 그 댐을 넘쳤다 그러더라고요. 걱정입니다. 그쪽은 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비가 제가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지금 그 지구 시계 있잖아요. 온난화 그런 것 때문에 지구 시계가 더 지금 몇 분이 빨라졌다 그러죠. 갑자기 한 1, 2년 사이에. 그래서 그게 걱정됩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진짜 저희 어렸을 때는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매년 난리도 아니게 비 피해가 오고 자연재해가 지금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뭐니 해도 어찌됐건 간에 피해 안 입는 게 최고입니다. 그죠? 피해 안 입은 최대한 피해를 입을 거면 최대한 줄여서 그죠? 하고 그리고 다치지 마시고 진짜 오늘 저도 이 물 부른 거 보면서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운전하면서도. 진짜 이거 좀만 하면 넘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여러분 바짝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자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역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드리는 거 그거밖에 제가 없잖아요. 그죠? 이럴 때일수록 저는 또 제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해야겠죠. 전화 항상 생방송 시간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무료 문자도 마찬가지고요. 전화 알고 계시죠?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상품도 드리고 있어요.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드리는데요. 7125님 그리고 344님 되셨고요. 087 1님 되셨네요. 역시 집으로 배달될 거고요. 오늘도 지금 어떤 분들이 또 상품의 주인공이 될지 한번 지켜보죠. 그리고 저는 열심히 오늘 또 달려가야겠죠. 그러려면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조금 있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다른 방송도 보시는 분들도 많고 하실 텐데 또 저희 방송은 또 저희 방송의 묘미가 있으니까 이 시간대는 부동의 일이 아닙니까? 저희 방송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누구세요? 네, 세종시에 사는 40대 후반 이차장이라고 합니다. 이차장? 예. 이차장님. 그래요. 30대 후반 주식 경력은? 40대 후반입니다. 40대 후반 주식 경력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7년? 그래. 40대 후반. 40대 후반이면 옛날에 그 버스 통학할 때 기억나시겠다. 그 차장 언니 있고 어렸을 때 그런 거 기억나세요? 예, 조금 기억납니다. 약간 나시는구나. 차장 언니들이. 그때는 회수권 쓰시고 그러신 세대 아니에요? 네, 혹시?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회수권 10장씩 이렇게 돼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기억납니다. 근데 그거 받자마자 혹시 우리 이 차장님도 그랬어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애들이 10장을 이렇게 면도 칼로 이렇게 자대고 해가지고 애매하게 해서 11장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예, 맞습니다. 단장님이 회수권 얘기하실 때 그 얘기 하실 것 같은 그래.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역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같이 나쁜 짓을 해서 이래요. 네. 근데 참 죄송했는데 그때 학생들 용돈 뻔하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10장을 맞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11장으로 애매하게 해가지고 그거 아마 지금 얘기하면은 생각나는 시청자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요. 그 세종 쪽 지금 비 많이 오죠. 안 그래도 지금 그쪽 지역대로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죠? 네, 비가 쉬지 않고 내리는 것 같아요. 비 피해 없으시기 바래요. 네. 진짜 이게 비가 요즘 너무 진짜 자연재해라고 할 만큼 요즘 비가 오는 게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죠? 한번 보면.
예,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좀 쉬었다 와야 되는데. 그래, 걱정돼요. 진짜 무서워. 그래요. 이 차장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삼성 바이오로지스 매수가 얼마요? 73만 원에 20%요. 네. 또 있나요? 네, 삼성증권 네. 33,000원에 15%요. 예. 그다음 제일기획 네. 18,000원에 15%요. 네.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예. 5만 원에 15%요. 예. 한번 제가 계좌 상태를 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증권. 지금 포트가 아마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골고루 지금 포진을 해놨어요. 어느 정도 업종도 이렇게 골고루 하시면서 했는데 7년 하셨다 그랬죠? 네네. 주식 잘하시네. 워낙 주식 좀 잘하시는 분이네. 딱 포트하고 이거 비중한 거하고 종목 들어간 타임들 보면 대충 전 감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차장님 이 주식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래도 섭섭치 않은 수익을 내시는 스타일이실걸요? 그죠? 저는 반장님 그 방송 계속 보고요. 아, 그랬어요. 이게 좀 소순 주식 대하라고 하셔가지고. 예, 소순지. 저는 소순 주식 뭐 2차 전지나 이쪽으로 겁나서 못 들어가고요. 아유, 조금, 그러니까 그런 주식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좀 먹더라도 밤잠 편히 주무세요. 그런 주식 산 사람들 그럴까요? 불안해가지고. 많아가지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요. 일단 우리 먼저 차장님 어떤 게 궁금하셨어요, 이 반장한테?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 이제 네 종목 중에서 좀 스튜디오 드래곤이 드래곤? 예, 그죠. 네, 조금 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좀 일단은 먼저 많이 나와서 일단 차장님의 생각은 뭔가 차장님 보니까 주식을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잘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제 생각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장님의 어떤 생각을 들어보고 저도 이야기를 하는 게 또 더 좋을 것 같아. 일단 차장님은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세요?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사실 한번 중간에 조금 매매를 좀 했어요. 좀 올라서 조금 조정하고 네. 좀 6만 원 깨질 때 한번 쉬었다가 다시 5만 원 깨져서 들어갔거든요. 네. 지금 정도 가격대면 조금 비중을 조금 더 태워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왜 비중을 왜 더 태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럼? 이게 가격이 갑자기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나머지 종목을 좀 줄여서 비중을 태우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아니면 현금 비중에서 조금 5에서 10% 정도 더 추가로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 싶어서요.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 우리 차장님 얘기 잘 들었어요. 근데 차장님 얘기를 듣고 제가 이 차장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에 주봉을 켜놨어요. 주봉을 켜놨습니다. 네. 제가 왜 주봉을 켜놨나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얘네가 상장하고 나서 주봉의 움직임이 2016년, 17년도에 상장하고 나서 쭉 움직이다가 보시면은 어떤지 보세요. 지금 거의 상장한 이래로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네. 야, 이거 최저가 기록하면 되게 나쁜 주식이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배우잖아요. 최저가 나오는 주식은 되게 나쁜 주식이라는 거 배우잖아요. 보통은. 나쁜 게 많기 때문에. 그럼 나쁜 게 많기 때문에 최저가를 보인다면은 맞아요. 굉장히 나쁜 주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까지 나쁠 만한 게 많이 없는데도 최저가를 기록하면 그거는 반대로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축구할 때 공격 축구, 수비 축구 얘기합니다. 수비 축구 하면은 굉장히 탄탄한 축구로 웬만한 강팀들하고 해도 골을 잘 안 먹어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비 축구의 단점은 뭐냐면 공격력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으로 점수를 뽑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역습, 상대방이 좀 지쳤을 때 역습 한 방 이런 게 통해서 골을 넣지 못하면은 아니면은 비기는 축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격 축구는 굉장히 골을 많이 뽑을 수 있고 화려해요. 근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앞쪽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수비 쪽이 허술해요. 그런 거는 우리 차장님 40대 후반이고 이렇게 성격이 좀 이렇게 활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것도 좋아하셔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금방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부분은. 네네. 그죠? 네.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은 다시 말해서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주식에서 사람들은요, 장점을 단점으로 보고 단점을 장점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거꾸로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오히려 좋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우면서도 복잡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켜놓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스튜디오 대로건이 몇 년 동안에 쭉 지금 뭐 2016년인가요? 그때 상장하고 나서 거의 이제 한 7, 8년이 지난 회사예요. 그러니까 업력도 상당히 나름대로 주식시장에서 오래된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최저가를 기록해요. 그럼 그 회사가 이렇게 최저가를 기록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신호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요번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주가가 이렇게 빠진 이유가, 실은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가 빠진 이유가 뭐가 제일 큰 것 같으세요? 우리 차장님은? 저는 CJ 이슈 때문에 그런 예, 맞아요. 만약에 스튜디오 드래곤은요, CJ E&M 쪽에 속하지가 않았으면 이 회사의 주가는 이거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네. 이 회사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 무슨 종편이라든지 이런데 드라마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 진짜 드라마 중에 재밌는 거, 이거 진짜 거짓말 안 보태서 제 느낌으로 얘기할게요. 드라마 재밌는 것 중에 거의 한 절반에서 3분의 2는 다 스튜디오 드래곤 것 같아요. 혹시 네, 드라마 좋아하세요? 네, 저 드라마 네, 좋아하는데요. 저도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어디가 제작하나 이걸 꼭 보거든요. 일부러.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거 보시죠. 예. 예. 근데 웬만한 재밌는 거 지금 거의 진짜 빅히트작 보면 절반 이상은 스튜디오 드래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제일 중요한 건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 하는 회사예요? 뭐 음반 회사예요? 아니 뭐 건설 회사예요?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제작하는 회사잖아요. 아닌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드라마 제작하는 회사가 드라마를 진짜 끝내주게 재밌는 드라마를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몇 년째. 그죠? 네.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이 회사가 그럼 주가가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할까? 전 당연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 좀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 나눴지만 얘는 철저하게 CJ에 소속돼 있다는 것 때문에 얘가 굉장히 냉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가봅니다. 과연 얘가 주봉으로 몇 년, 7년 동안의 이 상장돼 있는 역사에서 제일 천덕꾸러기 주가를 받을 만큼, 그리고 앞으로 더 천덕으로 가서 회사가 큰일 날 만큼 큰일 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 요번에 예를 들어서 요번에 넷플릭스 그 CEO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간 거 아시죠? 예, 예. 근데 그거 진짜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조건 한다고 봐요. 예. 넷플릭스에서. 왜? 넷플릭스에서 가장 크게 투자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해외에서. 왜 그럴까? 요번에 뭐 넷플릭스 CEO가 온 시점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방미를 해가지고 넷플릭스 CEO를 만나고 나서 그때도 넷플릭스 CEO가 밝히고 났는데 밝히고 나서 불과 몇 달 안 된 시간에 다시 또 왔죠. 네. 근데 거기서 또 밝혔죠. 그 투자하는 내용을. 근데 쉽게 말하면 그 사람도 무슨 애들이 아닌데 사기꾼이 아닌데 한 나라 대통령과 만났는데 그 투자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뭐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나라를 다시 방문해서 다시 그 얘기를 또 했어요. 이게 헛소리를 했을까요? 저는 헛소리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왜 이게 중요하냐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거 한 게 오징어 게임이 그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넷플릭스가 비용 대비해서 가장 큰 수익을 뽑은 작품이 오징어 게임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는 아이러브 코리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넷플릭스 여러 가지 막 이럴 때 비용 대비해서 가장 수익을 잘 뽑아주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데 어마어마한 그런 데서 돈을 투자해. 근데 넷플릭스 같은 데서 투자할 때도 쉽게 말할게요.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 중에 해외에서 해외 제작 능력을 진짜 갖고 있는, 해외에 먹힐 수 있는 제작 능력과 그런 스케일을 갖고 있는 진짜 큰 회사가 어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일 예,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스튜디오의 드래곤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다른 제작사들 뭐 재밌는 드라마 나왔을 때 가끔 이렇게 되는 거지, 사이즈 규모로 국제적으로 가서 뭐 드라마 제작이나 이런 거라면은 그 국제적인 수준의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뭐 여러분 재밌는 드라마 시나리오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탤런트 한두 명 그거 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제반 시설부터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모든 시설을 국제화 수준으로 지금 갖추고 있는 회가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한 군데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있다는 거 요번에 실적이 예상보다 덜 나왔다 그런 광고 단가가 낮다 어떤다 하는데 글쎄요.
그런 거는 예전에 몇 년 전에보다 몇 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몇 년 전에보다 지금은 실은 훨씬 더 재밌는 걸 많이 만듭니다. 오히려 스튜디오의 드래곤이 고비가 있었었죠. 전에 언제였냐면 그때 혹시 이게 아마 스튜디오 드래곤 거 같은데 아스달 연대기인가 그게 스튜디오 드래곤 거 아닌가요? 맞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아스달 연대기인가 그게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은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흥행이 실패했는데 워낙 아스달 연대기도 BP로 따지면은 비용 투자 대비해서 그건 뽑았어요. 해외 판권 이런 걸로.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나마 그게 우리나라에서 시청률이 그래도 예상보다 못 나와서 되게 실패하고 아스달 연대기가 스튜디오에 들어오니 굉장히 관심을 갖고 투자했던 건데 그게 실패라고 했을 때 주가가 좀 그때도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빠져 있어요. 왜냐? 재밌는 거, 뭐 더 글로리니 뭐 이런 거 다 스튜디오 드래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 재밌는 어마어마한 거 다 스튜디오 드래곤 거예요. 진짜 막 사회를 흔들 만큼의 재밌는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스튜디오 드래곤 건데 그 재밌는 걸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주가는 최저. 왜? CJ한테 속해 있어서 CJ께 불똥이 튀길까 봐. 근데 제가 봤을 때 물론 CJ가 뭐 이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CJ 쪽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스튜디오 드래곤 하나만 보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는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0번 양보해서 CJ까지 다 한번 묶어서 얘기할게요. 그럼 CJ 쪽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CJ가 뭐 유증 같은 거 했는데 이번에 CJ 유증 한번 욕먹은 거 아시죠? 예, 예. 왜냐면 야 니네 돈 안 쓰고 일반 주주 배정하냐? 그죠? 예. 그거 해가지고 요거 한번 먹었는데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CJ가 지금 욕먹을 만한 모든 거는 지금 계속 다 나오고 있어요. 몇 년째. 이 소리는 뭔 소리냐? 이제 여기서 더 욕먹거나 더 나빠지면 CJ는 회사 망한다는 소리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망할 만큼의 위험한 고비까지 다 와 있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망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흥하고 다시 일어서거나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따진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떤 자기 모그룹에 그런 모든 거를 다 감안한 주가의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가격대에서 조금 더 밀린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제가 전에도 아마 작년에도 그랬고 주봉을 보여드리면서 있을 거예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나중에 보면 느긋하게 그냥 먹는 주식 뭐 예를 들어서 수익 나는 주식 이런 게 될 거예요. 그런 흐름을 보일 거예요 했는데 실은 그런 흐름을 보이려다가 올해 들어와서 밀려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올해 들어와서 밀려버린 거는 왜 그랬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CJ 부분이에요. 근데 CJ 부분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CJ 부분이 나빠진 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좀 전에도 말했지만 모그룹 때문에 나빠지는 부분이 더 이상 많이 나빠지겠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랬죠. 왜냐? 여기서 만약에 CJ가 더 나빠지죠? 그럼 CJ 부도나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CJ가 부도나긴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회복하는 과정을 거칠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차장님이라면 이 물량을 저는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나중에 봐서 더 비중을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아시겠죠?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차트로 하겠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70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수가가 73만 원 73만 원 정도 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조정을 굉장히 잘 받고 있죠. 그래서 조정을 잘 받고 있는 구간이에요, 일단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좀 제가 혹시라도 다시 재진입할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60만 원 후반대 있죠. 중후반대. 여기를 깨면 좀 얘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중후반대. 그래서 여기서 깨면은 제가 이 차장님은 이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손절 쳤다가 나중에 다시 기회를 노리는 게 나을 겁니다. 아시겠죠? 예.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드릴게요. 그리고 삼성증권도 마찬가지고 삼성증권도 요번에 지금 다시 약간 바닥 드는데 일단 이거는 길게 가져가시거나 뭐 이렇게 뭐 크게 뭘 노리시는 건 아니죠? 네네. 그죠? 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노리실 거 증권주에서 노리지 마세요. 증권주가 뭘 크게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증권주는 그냥 이렇게 해서 짧게 어느 정도 먹으면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영리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제일기획인데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18,000원 정도 되시는데 수익권인데 이 제일기획 요번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아까
슬쩍 얘기했듯이 광고 단가 그리고 광고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좀 기업들 집행이 좀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일기획은 이거 지금 18,000원이면 욕심내지 마시고 나중에 뭐 2만 원 좀 넘어가면은 제가 일부러 주먹 펴놓은 게 제일기획은 또 어느 정도 또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2만 원 초중반대, 초반 내에서 중반 사이 그 정도에 나중에 한번 또 기다리시다가 털고 요런 식으로 좀 영리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차장님 같은 경우는 뭐 주식을 7년 정도 하셨고 나름대로 이 스킬이나 기술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큰 이야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차장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서울 목동에서 서울 목동에서 오후 1시부터 강의가 있습니다. 시립 청소년 센터라는 곳인데요. 거기가 주차장이 없습니다. 없어서 주변에 공영 주차장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기 공영 주차장이라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차는 주차하기가 어려우세요. 거기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비가 좀 오고 그래도 서울은 좀 다른 지역보다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다가 또 잠깐 안 오고 한다기 때문에 그래도 좀 오실 수 있는 상황이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하여튼 오시면은 제가 뭐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하반기에 강연을 좀 줄여요. 그래서 요번 달은 이 강의로 끝이고 다음 달도 아마 8월 말쯤이나 아마 하나 정도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가 지금 많이 줄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는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 힌트로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요. 02786-1010에서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부산에 사는 미니 아빠입니다. 미니 아버지 반갑습니다. 예. 미니 아버지. 반장님, 앞전에 예전에 반장님 코롱 SKPI하고 FSF 분석해 주셔가지고 수익 많이 나서 감사드립니다. 기억나요. 그분이시구나. 아이고, 그래요. 미니 아버님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더라? 그때 50대 후반이었습니다. 네, 맞아. 주식도 그때 조금 하셨다 그랬고. 일단 요번에 미니 아버님 어떤 주식 갖고 오셨어요? 예, 아진산업네. 아진산업. 아진산업 매수가 얼마요? 예, 3,700원에 20%. 3,700원에 20%. 또요? YG 플러스. YG 플러스. 예, 8,600원에 20%. 예. 미래나노텍. 23,700원에 20%. 예. 갑니다. 요번에 또 포트가 다 바뀌어 계시네? 그래요. 잘, 그때 파셨다. 아진산업, 그리고 YG 플러스, 그리고 미래나노텍. 그래요. 지금 계좌 상태를 제가 쭉 보고 있는데요. YG 플러스도 그렇고, 아진산업은 완전 진짜 대차게 많이 드시고 계신데, YG 플러스는 좀 깨져 계시고, 그래요. 미래나노텍은 23,000원이니까 지금 딱 매수가. 하나는 엄청 많이 드셨고, 하나는 좀 깨지고 드시고, 하나는 좀 본전 근처고. 재밌게 드시고. 그래요. 이 중에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YG 플러스입니다. YG. 그래요. 그래요. YG 플러스 어떤 게 궁금하셔요? 일단 리사 기사도 있고 실적은 괜찮은 건데 이거 제가 종목 교체는 할 수는 있는데 2분기 실적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시간은 여유는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좀 더 끌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래요. 지금 제가 화면에다가 일부러 YG 엔터를 쳤어요.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요즘 들어와서 많이 빠지긴 했어도 주가를 한번 뽑고 그 다음에 빠졌어요. 근데 YG 플러스는 뭐 그렇게 뽑은 것도 없고, 그죠? 그거에 비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 YG 플러스는 실은 되게 답이 금방 나올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 YG 플러스가 뭐 하는 회사예요?
옛날에 음반 판매하고 구체하고 예. 말 그대로 YG 플러스니까 그죠? 예. 예, YG 엔터 거에 뭘 하는 회사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YG 엔터에 음원이나 음반 같은 거 유통하는 애들이에요. 얘네가 쉽게 말하면. 예. 예. 음반이나 음원 유통.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얘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니 아버님도 지금 제가 하는 얘기에 답이 있어요. 잘 들으셨어요? 이 회사는 YG 엔터의 음원이나 음반을 하는 회사예요. 예. 지금 답 다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왜 답인지 모르시겠죠? 예. 음반이나 음원 유통하는 회사예요. 이랬잖아요. 예. 음반이나 음원 유통은 공연을 한다는 소리예요? 안 한다는 소리예요? 공연을 안 할 때 그쵸. 공연이 아니죠. 예. 음반이나 음원 유통하는 거잖아요. 예. 공연은 YG 엔터한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음반이나 음원 유통하는데 공연은 안 들어가. 그럼 음반이나 음원은 주로 뭐 지금도 많이 듣긴 듣지만 언제 더 많이 들었겠어요? 위드 코로나 때 많이 들었겠습니다. 코로나 때. 예. 예, 코로나 때. 근데 위드 코로나 지금 말하시는 엔데믹으로 들어가면 음반이나 음원 듣긴 듣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뭐 가서 막 흔들고 난리 나요. 예. 공연장 있죠? 예. 공연장이나 이런데 그래가지고 뭐 이번에 한 달 전인가 그때 여기 여의도에서 BTS 그 팬클럽들 뭐 10주년 그것도 막 모여서 난리 났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뭐 그날 무슨 잠실 운동장 거기에서는 그 세계적인 팝스타가 그 브루노 마스인가? 그 세계적인 팝스타가 와가지고 해가지고 거의 교통 일대가 다 마비되고 했잖아요. 그죠? 예. 코로나 때 안 되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그러고 나서 이 회사를 잘 보세요. 이 회사 주가가 언제부터 뚝 하고 빠져요? 작년 9월부터. 여기 보이세요?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면 알겠지만 그것 때문에 음반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쭉 오르다가 그 다음에 빠지다가 그 다음에 쭉 하고 밀린 게 어디예요? 잘 보시면 작년 8월 9월 시점입니다. 그럼 그때가 뭐예요? 그때가 엔데믹 슬슬 얘기 나올 때. 예, 엔데믹 얘기 나와서 막 그거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음반이나 음원 유통은 어떻게 했어요? 불리하겠어요? 유리하겠어요? 불리하죠. 불리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가 그럼 반장님 주가가 왜 올라왔어요? 요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답을 다 보여드리고 있었다고. YG 엔터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YG 엔터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YG 플러스니까 그래도 조금은 들어와야 될 거야. 반등. 아주 조금. 그리고 나서 다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음반이나 음원 유통에서 이미 답은 다 나왔어요 라는 말 했던 게 이제 왠지 아시겠어요? 예. 음반이나 음원 유통하니까 이제는 예전보다 음반이나 음원 물론 많이 듣긴 하지만 그래도 음반이나 음원 유통한 데가 공연할 때보다 어때요? 공연이 없을 때는 음반이나 음원밖에 없지만 공연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어때요? 공연 쪽 수익이 크죠? 음반이나 음원도 크고 하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매력이 예전보다 조금 상쇄가 된다는 거죠. 감소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어떨까요? 네,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YG 플러스가 그럼 큰일 날 건가? 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그렇게 큰일 날 것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YG 플러스 8,600원이면 언제 사셨을까? 8,600원이면 이때 사신 거예요. 위드 코로나 때. 코로나 그거 할 때. 그죠? 예, 3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주가가 너무 높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요거는 그냥 저는 웬만하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YG 엔터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한번 뽑고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할 거예요. 엔터주 워낙 좋으니까 계속 조정받고 올라갈 거, 조정받고 또 올라갈 거라는 거 요즘 시청자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알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엔터주가 그렇게까지 막 하진 못할 겁니다. 왜냐면 엔터주들 지금 제가 속된 말로 우리가 약발이라고 그러죠. 약발 쓰일 만큼 다 쓰였어요. 엔터주 이제. 진짜 엔터주 이제 약의 효과 나올 건 진짜 아주 그냥 몇 번을 재탕 삼탕을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약효 나올 게 있을까? 라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는 YG 플러스를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꼭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도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 계속 가져가고 싶으세요? 그 단기로 들어갔습니다. 뭐요?
단기로 들어갔습니다. 단기로 그죠, 단기죠. 제가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에 이게 워낙 볼품 이 회사 업황으로는 볼 거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예예. 얘네 왜 주가 올라왔는지도 아시죠? 예예. 얘네 에코프로에 50억인가 투자했었잖아요. 상신전자하고. 예, 예.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기 예, 예.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얘는 이미 자기가 쓸 수 있는 약효는 다 썼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요거는 단타니까 상관없어요. 그럼 단타니까 단타로만 이거는 뭐 기술적인 거는 그 펀더멘탈이 필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블 일단 수익을 나시고 있는데, 요것도 아진산업도 그래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다행인 게 아주 싸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솟은 상태의 주식은 아니었어요. 들어갔던 타이밍이. 그죠? 왜냐면 아진산업 매수가 보시면은 매수가가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아진산업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3,700원이면 요때거든요. 요때 3,700원이면 예, 요때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3,700원이면 예, 요때입니다. 딱 요때. 딱 요때. 요때인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솟았나요? 솟았어요, 이게? 안 솟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3,700원이면 지금 요 모습이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4월 달에, 올 4월 달 정도에 매수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3월 말입니다. 예. 그죠? 3월 말 4월. 그때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솟았나요? 사실 때가. 지금 우리 미니 아버님이 사실 때 타이밍을 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었거든요. 딱 이 모습 보세요. 솟았어요? 안 솟았죠?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솟은 거 사라? 더 갑니다? 그럼 너 드세요. 너 드세요 하고 사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 반장님 그러다 날아가면 어떡하냐. 아, 날아가면 날아가라 그러세요. 뭐 날아가는 거 뭐 버스 한 대 와? 버스 계속 오는데 뭐 굳이 10,000원 버스 탈라 그래. 뭐 옷 다 버리면서. 그렇잖아요. 좀 헐렁헐렁한 버스 타고 옷 깨끗하게 하고 새 신발 신었으면 안 밟히는 게 낫지. 뭘 자꾸 이 버스 놓치면 어떻게 돼요? 아니잖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한 게 이것입니다. 미니 아버님 굉장히 잘하신 게 이거였어요. 적어도 솟은 건 안 샀어요. 그러면 뭐야? 기다려볼 수는 있거든요, 최소한. 그리고 기다려서 운이 좋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굳이 솟은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YG 엔터 한번 보죠. 그래, YG 엔터 말 나온 김에 한번 봅시다. YG 엔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역시 좋아. 역시 뭐 더 갈 거야. 와, 좋아. 역시 그래, 주식은 가는 거 사야 돼. 더 간다.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솟은 주식은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물론 YG엔터가 이런 거 나가 더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솟은 주식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야? 솟은 주식만 좋아하시죠? 거의 다들. 요즘은 그래도 이제 저희 방송이 워낙 시청률이 높다 많이 보시니까 이제 그래도 제 얘기가 좀 계속 반복해서 계속 하니까 이제 뭐 조금씩 먹히나 봐요. 이제 솟은 주식 안 보는 개인들도 있더라고요. 아, 이 반장이 보지 말랬다고. 예, 보지 마세요. 제가 저번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무슨 요번에도 SG 사태니 뭐니 무슨 연구소 사태니 보세요. 솟은 주식 사니까 걸리는 거예요. 솟은 주식. 여러분이 솟은 주식만 안 사면요 그 사람들한테 당할 일이 없어요. 반장이 그러다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거야 어떻게 못 막죠. 상장 폐지야. 뭐 안 올라간 주식이 상장, 그거야 진짜 뭐 어떻게 합니까? 그 회사 그 탐방 가도 상장 폐지 당해요. 진짜 어떤 회사. 제가 실례로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몇 년 전이었는데 제가 탐방 갔어요. 탐방 갔는데 회사, 이 회사 되게 좋대. 아, 자기네 되게 좋고 막 뭐 하대.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상장 폐지 됐어요, 그 회사. 그러니까 상장 폐지 될 수 있는 그건데, 심지어 예를 들어 회사가 마음 먹고 속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알아낼 수가 없어요, 도저히. 진짜 그게 힘든 건 어쩔 수 없어요, 주식에서. 그러니까 우린 그 부분을 최대한 감내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데 솟은 주식까지 사. 그럼 더 힘들죠. 그래서 제가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진산업은 좀 더 아직은 꺾일 기미가 없으니까 이 정도 비중이면 조금 더 보시다가 여차하시면 절반 정도만 이익 실현하시고 절반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미니 아버님 또 상담해서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이제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나가고 있듯이 제가 오늘은 서울에 있는 목동에 있는
청소년 센터 1층 청소년 극장에서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저기 밑에 유리상 나오고 있지만 거기 주차장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 바로 근처에 뭐 묵동 바람개미 공영 주차장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래도 차를 댈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올 하반기부터 강의가 좀 제가 줄여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는 꼭 와서 들으시는 게 아마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무슨 뭐 강의에서 무슨 뭐 스킬로 사람들 어떻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 공부한 내용을 알려드림으로써 시장이나 경제에 대해서 어떤 식의 변화를 미리 이야기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반영을 하시고 참고하시라는 거지 저는 뭐 제가 무슨 스킬을 가르쳐놔 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용은 있을 겁니다. 항상 그랬듯이. 그러니까 잘 필요하신 분들 아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저는 그 집에 사는 한애숙입니다. 박애수님? 네. 예, 박애수님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3세입니다. 주식 경력은? 지금 28개월. 24개월? 28개월. 28개월? 예, 2년 조금 넘으셨네. 그래요.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LG 엔서요.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가 얼마예요? 54만 원에 15%. 예, 현대건설 예, 4만 천 원에 5%. 예, 삼성 SDI 우선주 33만 8천 원에 10%. 예. 삼성물산 99,680원에 12%. 12%요? 알겠습니다. 전부 다 대형주로 갖고 계시네요? 예, 제가 할 줄 모르니까. 그것도 좋아요. 자기가 할 줄 모를 때 괜히 위험한 개별주보다는 개별주 물론 돈을 훨씬 더 벌 기회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반대로 위험하다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되게 칭찬드리고 싶어요. 아니요, 잘하셨어요. 예, 오히려 자기가 자신 없을 때는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게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실까? 네, 현대건설하고요. 삼성물산을 네. 예, 현대건설 앞전에 수주 6조 5천억 받을 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올라갈 줄 알고 샀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더 좀 사갖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 좀 내려서 위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좀 길게 갖고 가야 하나 재건주니까. 그리고 일단, 삼성물산도 그렇고요. 그 같은 건설주니까. 근데 약간의 뭐 느낌은 틀리지만.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 현대건설의 걸 제일 먼저 물어보셨으니까 현대건설 얘기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손해를 안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크게 버실 수는 없어요. 이거는 가져가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한 말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일부러 현대건설에 주봉을 켜놨어요. 현대건설이 요번에 뭐 역사상 최대 큰 수주 뭐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 그게 기사 땄을 때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그거 떨어지는 게 더 갈 줄 알고 사신 거죠. 바운딩. 그죠? 네. 바운딩 노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식할 때 참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운딩이라는 건 특히나 대형주에서 바운딩은 함부로 노리시면 안 돼요. 제가 좀 전에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개별주는 많이 먹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안 좋은 거고 대형주는 안전하지만 크게 먹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대형주에 또 그게 단점이 되고 그죠? 뭔 소리냐? 대형주는 지금 좀 전에도 말했지만 안전한 주식이라 그랬어요. 안전한 주식은 이런 뭐 떨어지다가 바운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 몸이 가벼워야지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못 한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응.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율 배반적인 거야. 올라갔다 떨어질 때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개별주는 뭐 하다못해 그런 바운딩이 가능하지만 대형주는 그런 가벼움이 없어요. 잘. 근데 안전한 주식을 하시면서 바운딩을 노려. 이거는 완전 모순된 거였어요. 자기가. 그 실수를 일단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뭔지.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왜 이거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건설이 가장 민감한 게 건설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설업종을 2개나 사셨어요.
적어도 지금 제가 저한테 말한 건 4개 중에 2개예요. 그죠? 그러면 건설이 제일 민감한 게 뭘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런 공부를 시켜드리냐 하면은 아마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어디서?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이런 네. 거? 예. 아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냐면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거를 다 제대로 이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면 주식이 그다음부터 좀 더 쉬워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나 이런 건 하나도 안 배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백종원 씨가 굉장히 요리 쉽게 하죠. 그래서 인기 끌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항상 할 때 말하는 게 뭐라 그래요? 원리를 얘기하죠, 원리. 이거 해서 이게 뭐 어려워요? 그냥 쭉쭉 하면 이렇게 하면 이거 그다음 이렇게 하면 또 되고 되는 건데 그분 하는 거 되게 쉽죠. 왜 그럴까? 그분은 원리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리대로 풀어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아예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 하나하나를 원리를 배울 생각은 안 하고 그 하나하나 만드는 것만 빨리 배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야? 100가지, 1000가지를 계속 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은 그 원리가 있거든요. 그 원리에서 요리를 하면 되게 쉽다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건설주 원리 되게 쉽습니다. 건설주 정부의 정책이 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정부의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부 정책 지금 막 건설 막 키우려고 하잖아요. 무슨 부동산도 좀 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동산도 좀 풀어서 뭐 집값 이제 바닥 찍었네 뭐 이런 말 많이 나와. 근데 왜 건설주 주가는 저럴까? 엄청난 큰 걸 발표했는데도 왜 꿈쩍도 안 할까? 그럼 여러분들이 건설은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느끼셨어야 돼요. 뭘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건설주는요. 금리가 높은 금리 수준에서는 뭔 짓을 해도 못 먹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네. 제가 그래서 건설주 하는 분들 보면 그냥 제가 씩 웃고 마는 이유가 제가 죄송한데 그분들 그냥 비웃는 게 아니라요. 그분들 아이고 돈 버실 생각이 아예 없네. 그냥 그래서 웃는 거예요. 솔직히. 예. 왜냐? 건설주는 금리가 높은 수준의 금리가요. 건설주한테는 제일 독약이에요. 어떤 짓을 해도 안 돼요. 근데 이제 금리가 한번 우리 그럼 더 예수님 얘기해보죠. 금리가 예수님 떨어질 것 같으세요? 앞으로? 두 분은 또 오른다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금리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제 왜 자꾸 지금을 전 고금리라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지금은 고금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적정금리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과거에 말도 안 되는 저금리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 책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경제학 책을 다시 써야 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10년을 전 세계가 살았어요. 왜? 뭔 짓을 해도 금리가 올라가질 않아. 이런 일은 경제학에 없어요. 뭘 하면 그 다음은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책에도. 그런데 뭔 짓을 해도 금리가 안 올라가는 말도 안 되는 10년을 사신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때 금리에 졌다 보니까 지금을 고금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내년에도 보십시오. 후년에도 보세요. 금리 그렇게 안 내려갑니다. 왜냐? 말도 안 되는 금리 수준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금리를. 그래서 왜 전 고금리라고 다들 말을 하고 방송에서 리서치 팀장 하는 분들도 왜 자꾸 고금리라는 말을 쓰는지 저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그분들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거나 그분들 말이 맞을지 제 말이 맞을지 또 나중에 판가름 나겠죠. 근데 저는 제 의견에 대해서 항상 그랬듯이 전 제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금리 수준은 이제 내리질 못해요. 그렇게 쉽게. 한두 번? 액션으로, 맛보기로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내릴 수가 없어. 그렇다면 뭐냐? 건설주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웬만해서 손대지 말아야 될 주식이 될 겁니다. 왜냐? 얘는 이제 건설주로 돈 벌 일은 아마 제가 봐도 적어도 몇 년 동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설주를 하는 분들 보면 전 건설주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삼성물산이니 현대건설이니 제 생각은 다 같은 겁니다. 뭐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몇 년은. 예, 그게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그냥 잘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솔루션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잘 보세요. 2차 전지 주식 그렇게 좋아. 어마어마하게 좋아.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시총 얘네 2위인가? 아닌가요? 맞죠? 삼성전자 다음이 에너지 솔루션 아니에요? 시총? 아마 그럴걸요? 예.
그런데 에너지솔루션 이 어마어마하게 시총이 높은 주식인데 외국인들 보유 비중을 보면요 5%예요. 그리고 보유 비중이 거의 는 것도 없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그대로예요. 2차 전지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난리 날 때 외국인들을 하고 기관들 보세요. 우리나라 제일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늘리나요? 오히려 삼성 SDI보다 얘가 더 2차 전지입니다. 예. 오히려 2차 전지로만 따지면 얘는 완전히 2차 전지예요, 그냥. 삼성 SDI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얘는 100%다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시총 2위입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그런데 외국인들 샀나 보세요. 2차 전지주 올해 계속 뭐 좋다 어쩐다 할 때 다 개인들이에요. 왜 그럴까? 유튜브에서 뭐 어떤 분이 막 뭐 하고 뭐 방송에서 나오는 분들 하니까 뭐예요? 우리 개인들 와 계속. 외국인들 안 사요. 왜 안 살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주식은 몇 년 뒤에 한번 보세요.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전기차 때문에이거든. 전기차는 뭐예요? 다 내재화를 들어갈 거예요. 내재화. 내재화 잘 못 들어갈 거라 그러는데 보십시오. 내재화 못 들어갈 건가? 왜? 내재화를 못 들어가면 자동차 회사들은 큰 빅메이커들은 목숨을 걸고 내재화를 시킵니다. 왜냐? 그러지 않으면 자동차 전기차 가격을 다운을 못 시켜요. 그럼 전기차가 승부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목숨을 걸고 내재화 안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내재화 할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 이런 업체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외국인들이 왜 2차 전지 주식 우리나라 왜 요번에도 여러분들 상반기에 뭐 우리 개인들도 다 아는데 왜 걔네들 바볼까? 바보라서 아니 하다못해 제가 시총이 작은 주식이면 아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우리나라 시총 2위예요. 삼성전자 2위여서. 그런 대표적인 주식을 왜 안 살까? 이거 여러분들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주가 올라가면 그래요. 그러면 제가 틀렸다고 할게요. 나중에 뭐 진짜 외국인들 많이 사면서. 그런데 과연 왜 이 사람들이 작은 주식도 아닌데 이 큰 주식을 왜 안 살까? 여러분들보다 모를까?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보다 얘네들이 바보라서 모를까요? 글쎄요. 글쎄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저는 그냥 웬만하면 종목 교체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 글쎄 이건 뭐 제 얘기가 먹힐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삼성 SDI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외국인들이 비중 막 미친 듯이 늘렸나? 우선주도. 예. 안 늘립니다. 제가 얘기했죠. 2차 전지 주식이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데 왜 안 늘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외국인들 절대 바보 아닙니다. 이 시장의 패권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외국인들이 잡고 있는 게 맞고요. 외국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닐 때는 왜 아닐 때를 생각해 보시고. 제가 흔히 이걸 강의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국 1등 하는 애가 만약에 내 옆에 앉아 있어. 근데 우연히 워낙 그런 짓 하면 안 되지만 우연히 걔 답안지가 보였네?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내 답안지하고 답이 많이 틀려.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그거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야, 네 답을, 선생님들 그러잖아요. 야, 네 답을 확신해. 근데 전국 1등 답하고 내 답하고 차이가 많이 나. 그런데도 자기 답을 확신하실래요? 전국 1등하고 자기 답하고 틀린데? 굉장히 많이? 저라면 전국 1등 답을 믿을래요. 예, 자기 자신을 못 믿어서는 좀 그런데 어쨌거나 나는 반에서 예를 들어서 중간급이야. 중간보다 못해. 근데 내 옆에는 전국 1등이야. 그럼 여러분들 대학 좋은 데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컨닝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보였어. 그럼 어떡할래요? 자기 다 끝까지 내는 양심, 그거 엄청나게 양심 지키는 분이겠죠. 그런 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대학을 진학하는 게 더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 게 목표다. 그런데 전국 1등 답이 보였어. 그럼 그 답 쓸 수밖에 없을까요? 전 100이면 99명은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전국 1등이 왜 답이 틀릴 때는 답이 틀릴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것도 지혜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이것도 종목 교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예수님.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생방송으로 내고 있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02786-1022-1023 알고 계시죠? 023-332-8288 저희 생방송 중에만 받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워낙 요즘 많이 또 저희 방송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진짜. 예. 이 동시간대 탑 달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하여튼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그런 거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후 1시부터입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여러분들을
목동에서 찾아뵙습니다. 목동에서. 예. 근데 서울 쪽은 예, 이제 비가 좀 그치고 막 이럴 거라 그러죠. 잠깐씩 오고. 그러니까 그래도 오실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 주차장은 없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얘기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대전의 진경훈이라고 합니다. 대전의 김병우님 연세가 51요. 주식 경력은 6년. 6년. 아이고, 좀 전에 첫 번째 분도 세종이라서 제가 걱정 많이 했는데 대전도 비 많이 오죠? 네, 지금도 많이 오네요. 아이, 예. 거기 거기 막 그 대전에 거기 막 그 개천 있잖아요. 네, 예. 그거 괜찮아요? 지금 조금 많이 위험해요, 위험하기는. 아. 더 오면은 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그 물이 꽤 찼어요, 거기? 예, 많이 찼어요. 지금도 와. 비가 많이 계속 오니까. 와, 거기 개천 이게 옆으로 이렇게 넓어가지고 거기 차면 진짜 많이 차는 건데, 거기. 예. 와. 저도 하여튼 지금 너무. 아파트에서 보니까 예. 그냥 앞에 갑천이 보이거든요. 예. 근데 약간 조금 위험하니까 있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진짜 걱정된다. 오늘 예, 하여튼 예. 재난방송 어제부터. 열심히 보시면서 여차면은 바로 대피. 항상 아시죠? 대피가 제일 먼저 중요한 거. 예, 예. 뭐 주식이고 뭐고 다 살고 나서 봐야지.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하여튼 건강 진짜 안전 잘 챙기시고 그래요. 예. 병원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한솔 제지 매수가 얼마요? 11,650원에 15%, 네. 파미셀 네. 8,200원에 15%, 네. YMT 예. 12,200원에 20%. 그래요. 좀 특히 약간 아마 잘 모르실 만한 종목을 사람들이 하나를 갖고 계시네. 예, 나머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굉장히 익숙한 종목들일 거고, 그죠? 예, 뭐 한솔제지는 뭐 한솔 그룹에 있는 뭐 제지주 뭐 이거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예, 파미셀도 뭐 뻑하면 나오는 회사니까 잘 아실 건데, 근데 일단은 YMT를 사셨는데 이 YMT 이거 어떤 부분 때문에 이 YMT를 이거 갖고 계신 거예요? 이 가격대? 지금 이 가격대 보니까 이 가격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예. 올해 좀 보다가요. 극동박 예. 보니까 이게 일본 기업보다 조금 더 나은 기술이 있는 것 같아갖고 그게 또 양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돌려 말할게.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혹시 그 일본보다 더 나은 뭐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해서 안 간 회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아니세요 혹시? 예, 그렇죠. 그런 것도 그죠? 있죠. 예, 예. 왜냐하면 이 회사가 시청자 여러분들 하면 YMT라는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YMT라는 회사가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게 그 화학 표면 들어간 이런 화학 물질, 화학 약품, 반도체나 이런 데 들어가는 화학 약품 만드는 애들이에요, 얘네가.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애가 금속 표면 처리하는 약품이 있거든요. 그거 만드는 애들이에요, 얘네가. 근데 이 회사가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가 실은 뭐 그렇게 특별히 매력이 있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흐름 보면은 그때 몇 년 전에도 이 반도체 한번 이렇게 막 좋을 때도 보면은 그냥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주먹을 켜놓은 게 그냥 평범한 그니까 지가 어떻게 보면 이런 바운더리 어떻게 보면 요런 바운더리 안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막 속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이 소리 뭐냐면 얘네가 하는 게 그렇게까지 되게 실은 매력적은 아니란 소리를 이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도 이게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쪽으로 해서 그렇게 올라갈 만큼 얘가 아주 매력은 아닐 겁니다. 제가 왜 또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요. 반도체가 올해 지금 요즘 계속 반도체 많이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혹시 반도체가 올 하반기에 이제 바닥을 찍고 좋아진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혹시 보셨나요? 예, 예. 요즘 혹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흐름 보시면은 뭐 못 느끼세요? 혹시 느끼시는 거 없어요? 많이 오르기도 한 것 같은데, 보기에는
AI 뭐 챗GPT 그런 것 때문에 반도체 수요 막 그런 얘기도 하고 해서 뭐 더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한번 조정을 받고 갈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일부러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반도체 좋다 그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멈춰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멈춰 있어요. 지금 몇 달째 멈춰 있어요. 이제 2달째. 왜 멈출까? 어떤 분은 이래요. 조정받고 갈 거라서 멈춘다 여러분들. 글쎄 그건 모르는데 지켜봐야겠지만 AI 반도체 얘기하셨잖아요. AI 반도체 그죠? 예. 근데 AI 반도체는 거의 매출에 얼마 거의 티도 안 나는 수준입니다. 그건 혹시 아세요? 모르셨어요? 예. 예. 예를 들어서 1,000억 하는 회사라고 칠게요. 근데 1억 매출이야. 어떤 부분이. 쉽게 말하면. 그럼 1억 때문에 1,000억 매출 회사가 달라질까요?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방송에서 하시는 분들도 AI 반도체라는 말 참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공부를 좀 더 깊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AI 반도체는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런 데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쉽게 얘기했잖아요. 1,000억 매출하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뭐 팔려. 1억 매출이 나와. 잘 나와. 그럼 1억짜리 때문에 999억이 바뀔까요? 갑자기? 근데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감없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1억짜리 매출이 999억을 뒤엎어? 개별 주간인데?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유도 지금 얘네 2달째 멈춰 있어요. 왜 멈춰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게 나가는데 이래서 요즘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들이 미리미리 들어가 버리셨어요. 왜냐? 방송에서 막 삼성 하이닉스 그때 한 3달 전에 막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와 해가지고 막 하니까 이제 반도체 뭐가 있다. 했는데, 글쎄요, 반도체, 그건 제가 방송에서는 얘기 안 할게요. 예, 그냥. 그러고, 어쨌거나, 공부 좀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얘는 또 요번에 스타트업에 어디 좀 투자를 한것 때문에 요번에 뉴스에도 나가 했어요. 그거 보셨나요? 아니요. 못 보셨어요? 얘네 스타트업에 좀 그런 쪽에, 좀 매력 있을 만한 것에 투자했다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회사를 별 볼 일 없게 좀 아직도 보냐면, 제가 공부한 게 과거에 맞다면, 이 회사는 CB가 많은 회사입니다. 그거 체크하셨나요? 아니, 체크 못했어요. 이 회사가 CB 물량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회사가 간혹 CB가 전환이 잘 돼요. 그래서 저는 CB 물량 많은 회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CB 물량 때문에, CB 물량이 지금 제가 이거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아직도 좀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웬만하면 그냥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욕심내지 마시고. 예, 욕심내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빨리 차트로 하겠는데요.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여기에 했는데,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이게 혹시 싸다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저는 이걸 3번째 들어갔거든요. 3번째? 예. 과거에 드시다가? 아니, 너무 높이는 안 가고 좀 많이 떨어졌을 때 들어갔다가 보니까 더 빠지더라고요, 계속. 그러셨어요? 네. 근데 이 파미셀 같은 경우는 얘네는 줄기세포 그 최초의 치료제 회사인 건 아시잖아요. 그죠? 예.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도 그 상품도 했고 내놓고 했었는데, 실은 얘네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코로나 터지자마자 주가 미친 듯이 날아가요. 보이시죠? 그때 이게 왜 날아갔는지는 아시죠? 예. 렘데시비르라고 아마 이제는 벌써 기억상에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 터지고 직후에 렘데시비르 막 난리 났었잖아요. 알고 계세요? 기억나시죠? 예. 그게 워낙 코로나에 제대로 치료제도 아니었잖아요, 보면. 근데 그거에 얘네가 원료 의약품 그거 된다 그래가지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그 작년에도 보시면 주가가 한번 움찔해요. 작년에도. 작년에 주가 이거 움찔 왜 한 건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이거? 움찔했던 거? 조금 비슷한 거 또 터진다고. 네, 맞아요! 뭐였어? 예. 원숭이 두창. 예. 엠폭스. 그때 얘네가 엠폭스 외국 천연두 회사에 얘네가 천연두 그거를 원료약품을 된다. 그래가지고 성분을 된다. 그래가지고 올랐던 거예요. 왜? 엠폭스가, 지금은 엠폭스라고 하면 그 당시 원숭이 두창이었잖아요. 그때 원숭이 두창이 곧 난리 날 것 같이 처음엔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다. 금방 좀 진정세가 됐는데, 그때 움찔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근데 솔직히 파미셀 그때 물리신 분들 많으세요. 왠지 아세요? 이때 물리셨던 분들이 엠폭스 그때 터져서 원숭이 두창 때문에 그 얘기로 움찔할 때 와 이제 다시 올라가는구나 저때같이. 그리고 나서 이때같이 다시 올라가는구나 하고 그때 물 타신 분들 많으세요. 파미셀. 그리고 어떻게 됐어? 다시 더 죽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함부로 물 타지 말라는 게 여러분들 이런 주식들 함부로 손대시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대지 말라는 거고 이 주식은 웬만하면 매수가 근처만 되면 그냥 나오세요. 아시겠죠? 예. 그거 하지 예.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 한솔 제지도 마찬가지로 얘도 업황에 비해서 업황이나 이런 게 얘도 그렇게 좋은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1,650원인데 이것도 그냥 매수가 되면 바로 종목 교체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예. 이거 욕심내지 마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종 상담해 드렸고요. 하여튼 비 피해 진짜 없으시기 바래요. 조심하시고. 예. 그래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열려 있고요. 지금 자막 나가고 있듯이 오늘 오후 1시부터입니다. 1시부터 서울시 목동 목동에 있는 청소년 센터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긴 주차장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보면 바람개비 공영 주차장이라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기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아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하반기부터는 강의가 좀 줄어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할 때 들으시지 않으면은 뭐 다음에 듣지 하면은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아마 될 겁니다.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누구세요? 서울에 사는 정현주라고 합니다. 정현주님. 네, 반갑습니다. 연세가 60이요. 주식 경력은? 초보예요. 쳐봐요.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현주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마녀공장 아이고 마녀공장 4만 원에 30%요. 30%. 또 있나요? 경창산업 경찬산 매수가 얼마요? 38,043원에 20%요. 20%요. 그린플러스 11,033원에 10%. 10%. SY 5,260원에 10%. 10%. 일단은 제가 한번 종목을 볼게요. 마녀공장, 경찬산업,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 그랬죠? 네. 이거 죄송한데 종목 선택 어떤 기준으로 하셨어요? 어떤 도움 받고? 제가 주식 그 리딩방에 참여해서 받은 거고요. 마녀공장은 제가 TV 보고 개인적으로 산 건데 매도 타이밍을 놓쳤어요. 매 타이밍을 놓쳤다? 네. 마녀공장.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거? 지금 마녀공장이 손실이 최고 커서 마녀공장? 네. 그래요. 일단 마녀공장 이거는 보니까 자기가 고르신다는 얘기 하셨어요, 그죠? 네, TV 보고 어떤 부분이 좋아서 고르셨어요? 그건 좋은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녀공장이요? 네. TV에서 추천해서 4만 원에 사서 44,000원에 팔으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매도 타이밍을 놓쳤어요. 매도 타이밍을? 네. 근데 타이밍이라는 게 44,000원이 잠깐 갔던 것 같은데 보니까? 네, 너무 그죠? 빨리 올라가서 아침에 예. 그때 매도를 못했어요. 예. 5만 원까지 간다고 해서 사놨는데 근데 그 이후로 계속 빠졌어요. 5만 원까지 간다는데 44,000원 지금 그러니까 잠깐 그날이 며칠이에요, 그럼 대략?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래요? 왜냐면 네. 여기 지금 44,000원 제가 일부러 15분 봉으로 해서 보여드리는데 44,000원 진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잠깐 찍었어요. 네, 아침에 잠깐 올라갔다가 네, 잠깐.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나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이런 식으로 현주님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현주님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현주님 혹시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모니터 계속 지켜보세요?
요즘은 보고 있는데. 요즘 봐요. 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참 저는 좀 그런 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주식시장이 조금만 좋으면은 엘리베이터나 막 이렇게 점심시간 때 식사하러 나가면은 계속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계속 그 주식창 있죠. 그거 켜놓고 네. 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죠? 네. 근데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분들 저는 이제 뭐 이거 업으로 하고 있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왜 여러분들은 왜 자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안타까운 게 왜 자꾸 스스로 노예 생활을 하세요? 왜 자꾸 주식의 노예들이 되세요? 이걸 안 보면 잠시라도 막 미칠 것 같으신가 봐.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막 장을 지켜야 되고 제가 강의 때마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셨어요? 아니 왜 그렇게 노예 생활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못하고 계시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계속 모니터 봐야 되고 제가 왜 이 얘기하냐. 잠깐 찍고 내려왔어요. 잠깐 찍고 내려와서 못 팔 주식이면 그걸 왜 사십니까? 난 이런 게 안타까운 거야. 아니 주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방송에서 뭐 여러 번 얘기하고 했지만 혹시 저희 방송 오래 보셨어요? 안 보셨나요? 솔직하게. 주식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안 보셨겠다. 그죠? 네. 네. 하나부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아시죠? 저희 방송 보면서 돈 많이들 편하게 번다 그러죠. 전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개인들. 왜? 위집 스튜디오도 제가 탐방 갔던 얘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몇 번을 했습니까? 이 모션 쓰고 해가지고 이게 왜 위지익이고요? 이게 어떤 회사고요? 2019년도 20년대 몇 번을 탐방했습니까? 남들이 못하는 얘기 다 해주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도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그렇게 방송 미친놈같이 하고도 14배 올랐어요. 제가 전 왜 이게 안타까우면 KMW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시죠? 제가 KMW도 옛날에 뭐라고, 저 방송 몇 년 보신 분들은 다 기억나죠? KMW. 올리기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맨날 탐방 가는 얘기하면서 KMW. 2017년, 18년도에 때도. 5G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얘만 대장이고 다른 애들은 다 애매하고 얘만 대장입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내년에. 그 다음 1년 있다가 주가 날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대장주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안타깝나 하면 여러분들 주식에 다 노예가 돼가지고 무슨 뭐 유튜브 방송 안 보면 막 미칠라 그러시고 막 어떤 사람 말에 여러분들 왜 그렇게 자꾸 노예 생활을 하세요? 여러분 제 노예 되려? 하지 마세요. 제 말도 의심하라 그랬잖아. 그리고 제 말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라 그랬잖아. 왜 자꾸 뭐 이 반장 너무 좋아요. 아니 좋아해 주는 건 좋아하는데 그러잖아. 제 노예 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실력을 믿고 가셔야지. 그리고 편안하게 주식하셔야지. 마녀공장 이것도 뭐 한 번 못 팔으니까 놓쳐버려 타이밍을. 이게 주식입니까 그러면? 이거 해서 나쁜다는 게 아니라 그건 주식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냥 사놓고 편안하게 즐길 거 즐기세요. 그리고 어느 날 갔을 때 그 주식이 뭐 3배가 오르든 4배가 오르든 그런 다음에 많이 먹었네. 난 이 정도면 팔래. 그리고 편하게 파시면 되는 게 주식이에요. 그렇게 막 불안해서 매일 방송을 안 보면 미칠 것 같고 막 유튜브를 안 보면 막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노예화 시키니까 주식에서 더 힘든 겁니다. 마녀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 이 회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건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비건 화장품. 이 회사 워낙 생긴 거는 2012년인가 13년인가 나왔어요. 저도 이 마녀공장이라는 거 이게 상장하기 전에 이 회사가 관심 있어서 저도 좀 지켜봤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비건이라는 게 얘네가 그 비건 천연 에센스 이런 거 막 해서 유명했었잖아요. 근데 쟤네가 언제쯤 한번 이게 상장이 될까? 근데 저는 얘네 이름 때문에 그랬어요. 얘네 이름이 마녀공장이라서 야, 왜 하필이면 마녀공장이지? 저는 맨 처음에 이 회사 모를 때 미녀공장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미녀공장. 왜 화장품 회사니까 미녀로 만들어준다. 근데 깜짝 놀랐어. 마녀공장이라는 거. 에?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강렬해서 그때부터 안 잊어먹고 지켜봤는데 이 회사는 워낙 비건 하는 건데 전 그때 이 회사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일단은 왜 중요한 시기인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짧게만 말하면 이 회사 지금 잘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규 상장 패턴에서 보시면 어떤 패턴이에요. 지금 좋은 패턴으로 올라가려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 보세요. 여기 32,000원 보이시죠? 얘 지금 나쁜 패턴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면 얘 가격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거의 10중 8구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39,000원이면 여기거든요 지금. 이분 만약에 신규 상장에서 나쁜 패턴으로 바뀌어버리면은요. 이분 제가 봤을 때 손실이 꽤 커질 겁니다. 꽤 커져요 이렇게 되면. 다행히 만약에 신규 상장 애매한 패턴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회복해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어디 올라온다 그럼 얘 이 가격 메꾸는 범위 내에서 빨리 손절 끊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제가 봤을 때 30%까지. 특히나 제가 왜 그러냐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비건이라는 그 굉장히 좋은 걸 갖고 나왔었지만 그거 이외에 얘는 지금 이어질 게 없어요. 지금 저도 이 회사를 지켜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얘네가 제대로 된 그 뒤를 이을 걸 내놓으면 되는데 얘네는 색조도 약해요. 제가 알기로는. 뭐 한다 그러는데 다른 데가 색조 훨씬 강해요. 그리고 비건 말고 왜? 비건은 이제 다른 데들도 쫓아합니다. 얘네 자기네 기술력 있다 그러는데 화장품은 저는 화장품 쪽은 기술력 있다는 말 안 믿어요. 왜냐? 화장품 쪽은 제일 빨리 따라먹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비건에서 했지만 다른 데들도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거. 그래서 얘네들이 과연 뭘로 이 다음을 이끌어갈지 저는 그게 얘네한테 솔직한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녀공장 일단 안 끌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남은 차트로 빨리 하겠는데요. 그리고 예, SY 그다음 비중 높은 게 경창이었고 예, 경찬산업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매수가가 얼마나 그랬는지 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까 3,840원. 38,043원. 3,800원 정도 되시네? 그럼 3,800원 정도 되시는데, 이 경창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예, 조정은 어느 정도 받고 올라오는 모습이 지금 약간 내려가고 있는데, 얘는 3,000원 깨지면 손절하세요. 아시겠죠? 3,000원. 그리고 3,000원 깨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세요. 반장님 다시 가면 어떡하지? 예, 그래도 하세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현주님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러지 않으면 현주님 잘못하면 굉장히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현주님한테 해당하는 얘기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 SY고 SY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보시면은 5,260원인데 지금 현주님 보시면 보세요. 다 튀는 종목 사고 있어요. 튀는 거. 그렇다고 해서 많이 튄 건 아니지만 상당히 튀는 애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튀면 오히려 팔 때예요. 근데 오히려 팔 때 지금 사신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이것도 빨리 웬만하면 정리하세요. 지금 현주님 지금 완전히 반대로 주식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지금 매수가가 11,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11,000원 정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조정은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욕심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냥 12,000 뭐 8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 그냥 이익 실현 했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손절 라인 얘는요. 9,000원 초반 깨지면 손절하세요. 예, 요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예, 이거 안 지키시면 이거 예, 아마 골탕 많이 먹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밑으로는 얼마, 위로는 얼마. 요것만 잘 지키시면 얘도 그렇게 골탕 안 먹고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현주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현주님 지금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저는 리딩을 어떤 식으로 받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주님이 하시기 어려울 스타일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현주님이 따라가기 어려운 스타일의 지금 종목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주님의 선택이니까 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바로 그냥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오늘, 예, 이제 목동에서 1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청소년 센터에서. 아마 중요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8월달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8월 말경이나 돼서 한 번 정도 강의하고 아마 8월달도 강의가 없을 거예요. 그거 하나 빼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반기에 계속 강의가 줄기 때문에, 이제 한 번 타이밍을 놓치시면은, 내용이 쑥 지나가 버리고 막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아마 오늘 꼭 오셔서 좋은 얘기, 도움되는 얘기라고 해야겠네요. 도움되는 얘기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네, CJ 대한통운입니다. 000, 예, 120, 예. 아까도 말했지만, 예, CJ1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피해보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얘도. 대한통운도 실은 회사는, 예, CJ에서 진짜 좋은 회사 몇 개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영향을 받는 건데요. 40% 88,000원인데 여기는 그냥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CJ가 하다못해 CJ 대한통운이 반등 안 하겠습니까? 이대로 계속 5년 10년 동안 계속 죽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40% 되니까 그냥 갖고 계시다가 좀 수익 나면은 비중을 많이 줄여놓으시기 바래요. 예, 왜냐하면 이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싸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다음 종목 BMT입니다. 086670.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저는 이 스피드 상담에서는 제 생각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종목을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그거는 거의 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피드 상담을 통해서 아마 이런 얘기하면은 벌써 뜨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스피드 상담을 해서 저를 떠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시청자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아실 거예요, 스스로. 예. 자꾸 저를 떠보려고 스피드 상담을 이용하는데 하지 마십시오. 예. 저 좋아도 기술적으로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할 겁니다.
예, 그리고 BMT 16,000원인데요. 16,600원인데요. 그리고 얘는 손절가 드릴게요. 14,0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위로는 19,000원 정도 가시면 이익 실현 하시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예, 신성이엔지입니다. 예, 011, 예, 930입니다. 예, 신성이엔지인데요. 신성이엔지, 2,730원 10%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일단 요번에 조정을 끝내고 나서 지금 움직임이 이래서 이건에서 글쎄요. 이거 뭐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제가 아직은 말을 못 하겠죠. 일단 조정 거치고 나서 움직이는 첫 번째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다시 이 가격 내려와서 2,000원 깨면 얘는 안 좋죠. 예, 누가 봐도 이 라인은 안 좋잖아요. 깨면. 그죠? 예, 그러니까 손절하시고 위로 가게 되면은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여기까지 돌파를 할까요? 그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얘는 3,000원 중후반대, 중반 정도 3,500원 근방으로 해서 언더리로 그냥 얘는 올라오면 이익 실현하는 거.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소니드입니다. 예, 060, 예, 230입니다. 소니드. 예, 소니드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조정받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웬만해서 뭐 올라오는 게 쉽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4,750원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6,000원 근방에서는 이익 실현 하시는 걸로 하면 되고, 손절 라인까지는 뭐 특별히 너무 손절하는 것까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정도 가격에서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예, 한국 BNC입니다. 예, 25, 예. 6840, 예, 6840인데요. 한국 BNC, 한국 BNC도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소순 종목 하지 말라는 게 이겁니다. 4,600원. 이분 뭐 철저하게 제 방송 안 보신 분이네.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이웨이를 가시는 분이니까 뭐 이런 분 뭐 제가 특별히 뭔 얘기를 해도 뭐 와 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웬만하면 수익 좀 나시면은 비중 줄이는 쪽으로 하라고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게 없어요. 다음 종목. 예,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예, 35, 예, 2820, 하이브인데, 하이브도, 예, 하이브 안 그래도 YG엔터나 뭐 JYP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못 가서 하이브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은. 예. 제가 안 그래도 하이브 하신 분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하셨어요? 라고 하면 뭐 BTS도 이제 뭐 개인 활동들을 지금 하고 이래서 옛날에 그 뭉칠 때 BTS는 아닌데 뭐 굳이 근데 뭐 다른 그룹들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결론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아까 좀 전에도 말했지만 JYP나 YG보다 너무 많이 못 갔으니까이라는 걸 하는데 근데 못 갔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무거운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일단은 좀 한번 뒤로 빠져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갖고 계시지 말고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예. 한원, 예, 0188, 예, 80입니다. 한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 조정을 상당히 잘 받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왜냐면 이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평선이 다 모여있고.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참 문제예요. 이게 얘가 보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원을 뽑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안 뽑았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한원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한 10,000원에서 20,000원이기 때문에 2배니까 이게 뽑았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해요. 그렇다고 이게 하나도 안 뽑았다? 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진짜 한원 같은 경우는 저도 이게 뽑았다 안 뽑았다 기준을 말하기가 진짜 애매한 애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 정도면은 글쎄요. 한 번은 가져가 보셔도 나쁘진 않을 거는 같아요. 16,500원이니까 굳이 여기서 급하게 종목 교체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갔다가 글쎄요.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확 올라올 일은 저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매수는 잘못하신 게 맞다고 봐요. 매수 실패는 확실하고 근데 얼마나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느냐의 싸움일 것 같아서요. 이건 한번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하나 더. 예, MI텍 17, 예, 9290, 예, 9290인데요. MI텍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현재 매수가가 14,000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한번 추세가 무너지면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걸 추세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던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추세가 다시 이런 식으로 살아날 거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런 모습 한번 보이고 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MI텍은 결국 매도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반등하면은 웬만하면은 예 그냥 손실폭 좀 줄이면서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 특히 중부 지역으로 해서 비 피해가 지금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예 피해 최대한 없도록 조심들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 서울 쪽은 그래도 다른 쪽보다 좀 비가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예 와서 또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될 만한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서 감사하고 주말 조심히 잘 보내는 것보다 조심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